월요일이니까 또 출근길 워낙 막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 참여 시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 참여 시간이 남성은 40분인데 비해 여성은 3시간 14분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약 5배 정도 더 긴 시간을 집안일에 쓴다는 얘기인데요. OECD 국가 등 주요국과에 비교해서도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덴마크는 186분, 노르웨이 184분, 독일 164분 등으로 유럽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었고 일본이 62분, 중국이 91분으로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이나 씨와 따루 씨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가사 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이나 씨는 주말 부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편분께서 오시면 네.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나요? 네, 우리는 일단 주말 부부 아니라 월 부부고요. 네, 월 한 번. 한 달에 자주 봐야 2번이요. 자주 봐야. 근데 네. 대신에 3, 4일 정도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때는 설거지는 무조건 남편이 합니다. 아. 그리고 아기 노는 것도 무조건 남편이 합니다. 해야겠죠. 네, 아기 노는 것도 제 생각에는 가사 활동이거든요. 예. 집에 있으면은 좀 네. 힘들 때 있는데 그런 건 무조건 남편이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나 씨가 평소에 하루에 얼마나 이제 가사 활동, 뭐 육아, 돌봄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아까 남성분이 뭐 하루에 40분 나왔잖아요. 그 수준이 아닌가 해요. 왜냐하면 그 워킹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집하고 집하고 회사가 워낙 멀어가지고 네네. 출퇴근 시간에 하루에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평일에는 진짜 일찍 퇴근해도 3시간 정도 하는데 네. 야근이나 아니면 일이 많으면은 뭐 못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사 활동 아니면 애기랑 노는 시간은 주말이에요. 다른 분들한테는 주말이 뭐 쉬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따루 씨 같은 분은 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냥 가사 활동 시간이 주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주말에 몰아서 가사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맞벌이 여성들 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따루 씨는 지금 미혼이시잖아요. 네. 네. 뭐 이런 질문 해도 될지 예. 모르겠지만 가사 일 어느 정도 하시는지.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요. 우리 집에 가면 집이 일단 코딱지만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작아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래서 밥도 이제 집에서 안 하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작은 건 있긴 한데요. 그 위에 그냥 뭐 화장품 박스 이런 거 이렇게 막 쌓이고 있고요. 그냥 주로 밖에서 먹고요. 하여튼 여전히 이누준 나의 학생처럼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취생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쉽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사 노동 시간이 하루에 40분, 근데 여자는 194분, 3시간 14분으로 이제 집계가 된 상황이거든요. 외벌이가 아니라 이제 맞벌이 가정의 경우입니다.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핀란드나 러시아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남편들이 좀 가사 활동에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러시아는 일단 남자들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정통적으로는 남자들이 일하고 여자는 집안을 해야 된다 그런 보수적인 교육이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소련이 바뀌면서 소련대는 남녀 병등 해가지고 그리고 뭐 남자도 지방일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남자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는데 근데 남자들은 나는 부인한테 도와준다 말을 못해요. 네, 실제로는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 밖에서는 얘기 못한다는 거죠? 밖에서는 친구들한테 나는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바닥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하이힐 밑에서 사는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힘이 없는 남자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와주는데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하면은 남자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사실은 반반 해요. 열이도 해요, 우리 아빠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한다는 게 재밌네요. 재밌네요. 핀란드는 내색을 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가사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개념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나 씨도 도와준다는 말을 쓰는데 한국에서 도와준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와준다라는 게 자체가 제 책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핀란드에서 도와준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같이 한다, 같이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당연시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도와준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따루 씨의 지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핀란드에서는 남성들이 주로 어떤 걸 가지고서 가사 일에 참여를 하나요? 거기는 보통 그러니까 자기가 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많이 해요. 핀란드 남자도 요리를 되게 많이 해요. 요리를 좋아하고요. 아니면 또 쓰레기를 잘 버리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뭐 청소기 돌리는 거 좋아하면 그걸 하면 되고요. 한 사람이 요리를 하는 거 좋아하면 그거 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동등하게 반반을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으로 보통 돼요. 그래요. 러시아는 어때요? 비슷한가요? 아니요, 러시아는 이제 남자는 좀 힘든 일 하거든요. 힘든 일이면은 정수기 돌리는 거는 정수기 일단 크잖아요.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정수기 돌리는 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가 하는데 걸레짓 있잖아요. 그거 약간 여성적인 집안일로 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잘 안 하고 이제 걸레짓은 이제 아내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거 무거운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모았다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서 남자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도 그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어르신들께서. 주방 일도 하시나요? 주방일은 남자들이? 사실은 해요. 하긴 하는데 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나는 요리는 한다는 거 자랑할 수 있는데 어려운 요리. 예를 들어서 우리 친오빠 경우에는 그 오븐기에 오리 같은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성질하기도 어렵고 안에 뭐 이렇게 사과 같은 것도 넣고 뭐 묶어야 되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친오빠가 해요. 그러면은 간단한 요리도 하긴 하는데 자랑은 나는 어려운 요리 할 수 있다. 간단한 거는 부인이 한다.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는. 좀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또 요리를 남성분들이 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특히 남성들의 경우 가사 일에 대해서 함께하는 일이 뭐 자기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와준다라는 관점인데 두 나라의 남성들 같은 경우에 가사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겉으로는 내색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사 일에 대한 남성들의 뭐 생각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남성들은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핀란드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가사 일 하는 거는 약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자랑을 안 하고요. 근데 대신에 힘든 일 한다라는 거는 남자들이 나 힘든 일 집에서 한다. 부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가사 일 중에 수리. 한국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고장나면은 남편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이나 이거 고장났어. 그럼 남편이 와가지고 오빠한테 얘기해요. 그럼 남편은 우리 부르자. 그럼 아빠한테 제가 전달하잖아. 아빠는 한숨 쉬어가지고 가서 고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남자 가사 일 중에는 수리는 기본이에요. 수리는 다 해줘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남자를 만날 때 이거 좀 이렇게 할 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집도 다 직접 지으셨고요. 뭐가 고장나면 항상 아빠한테 전화하면 다 해결해요. 근데 한국 남자들 할 줄 아는 남자도 있고 못하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 남자를 좋아하고요. 근데 참고하셔야겠네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리고 핀란드에서 사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가사 일을 다 거의 동등하게 나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세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안 해요. 우리 아빠도 요즘은 이제 두 분 다 윤대하셨기 때문에 아빠도 뭐 정서도 하고 또 뭐 설거지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거의 다 해요. 근데 지금 한 30, 40대까지는 이렇게 좀 가사 일을 좀 같이 한다는 개념이 되게 많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요가거든요. 한국에서는 특히 여자가 거의 100% 책임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학교랑 연락할 때도 여자가 하고요. 또 이제 뭐 아이의 교육도 여자가 책임지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은데 핀란드는 전혀 안 그래요. 거기는 아빠들도 애기랑
되게 많이 놀고요. 특히 뭐 헬싱키 코리아 나가시면은요 유모차를 그냥 끌고 다니는 아빠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좀 한국이랑 좀 다른 모습. 한국에도 주말에 볼 수가 있죠. 네, 주말에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평일에는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로 씨가 얘기하셨듯이 그 세대 차이라는 게 또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가사일에 대해서는 좀 여성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이 남성들의 참여율이 좀 높아진 게 어떤 계기가 있는 건지 두 나라 어떤지 좀 궁금한데 따로 씨부터. 제 생각에 핀란드가 사실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되게 못 살았거든요. 그때도 되게 보수적이고 그런 문화였는데 그 60년대 말 70년대부터 복지사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런 좀 새로운 개념들을 좀 이렇게 많이 도입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아진 것 같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사실 아직은 좀 남자가 많이 안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남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뭐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뭐 복지 사회 역할도 있고 또한 이제 핀란드는 옆에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라는 나라들이 있는데 좀 많이 따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훨씬 일찍부터 잘 살게 됐고 또 복지도 훨씬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좀 이렇게 돋보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럼 러시아는 어떤가요? 언제부터 좀 도와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는 그 소련 시대 때부터 남녀 평등 그런 활동이나 운동이나 되게 강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8일에 국제 여성의 날이거든요. 근데 쉬는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국가에서는 이거 여성의 날이니까 요리, 집안일,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지방일을 했다는 거는 감사하는 표시로 아니면 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선물도 사줘야 된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남자들이 다 해주거든요. 그럼 남자들이 이거 해주면서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약간 체험 같은 거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도와주기,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뭐 포스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여자는 부엌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자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자도 집안 일 같은 거는 뭐 가사활동 같은 거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엄청 메시지를 많이 붙여놨어요. 광고도 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봤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중간에 사회주의가 없었으면 지금은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남성들이 안 도와주고 여자들은 많이 집안일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네. 자,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40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62분이고요. 중국은 91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적은 편인데 어떤 뭐 관점의 차이도 있고 어떤 뭐 사회적인 뭐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문화도 있고 하니까 이 전통적인 것을 깨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무래도 계속 그 유교적인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문화를 경험을 오래 하셨던 두 분이 보셨을 때 이런 가사 일에 참여를 안 하는 이 남성들 왜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나 씨는? 저는 일단 이유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들 문화. 그러니까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집안일이라든가 절대 안 시키거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 제가 8살 때 우리 친오빠도 한 8살 때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아들한테 절대 안 시키기 때문에 안 시키다 보면 어른 되잖아요. 왜 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통적으로는 남자가 먼저다. 저는 옛날에는 96년에 한번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남자 친구거든요. 그러면 거리에서 막 걸어가면은 먼저 가요. 저는 같이 가야 되는데 먼저 가기 때문에 제가 화나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디까지 가나. 근데 진짜 안 보고 그냥 쭉 가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남성 위주로 사는 문화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집안일을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회사 문화. 야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회식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많겠는데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따루 씨가 보시기는 어때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뭐 유교 문화 이런 영향이 분명히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이 좀 많이 하고 그런 편인데 시댁만 가면 시어머니가 똑같은 여자이면서도 절대 남자를 주방에 못 들어오고 해요. 예. 뭐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뭐 고추가 떨어진 척 하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균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이랑 이게 그 시댁에 가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따루 씨는 한국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셨을 때 네.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가더라 하는 게 있었어요? 특히 명절 때 가면요. 이제 밥 차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밥 차리는데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놓잖아요. 네. 그럼 여기 어르신들이 남자들이 앉아 있고 여기다가 밥 넣으면은요. 먼저 먹어요. 왜 먼저 먹어요? 같이 다 차렸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제가 볼 땐 기본인데 그렇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먼저 먹고 그냥 일어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치우지도 않고. 네, 치우지도 않고 당연히 뭐 안 치우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안 치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먼저 먹냐 이거. 왜 먼저 먹냐 이거. 네, 이거 좀 이상했어요. 준비도 같이 안 하잖아요. 예. 준비도 같이 안 해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거든요. 여자 완전 따로 진짜 앉아가지고 뭐 부침개하고 뭐하고 허리가 아픈데 남자들은 그냥 앉아서 술 먹어요. 네. 이해가 안 가요. 러시아 왜냐하면 명절 때는 사실은 남자 여자 다 같이. 그러니까 남자는 힘든 일 뭐 있냐면 뭐 감자 갖기 우린 주식이 감자니까 그거 남자들이 하고 요리는 여자 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네. 한국에서는 명절이 끝나면은 남자들이 힘들지 않아 보이고 여자들 아이고 이러고 막 다 쑤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같이 해야죠.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네. 요즘은 또 안 그래요. 요즘은 네. 또 주방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음식 나르고 해야 됩니다. 이게 또 그렇죠. 예, 분위기가 이렇게 그러셨겠죠?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요즘은. 네. 아까 그 야근 말씀하셔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러면 두 나라에서도 야근이 좀 잦은 편인가요? 잦아도 좀 도와주고 혹은 같이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이나 씨? 러시아는 일단 모스크바 쪽은 러시아와 완전 다른 문화거든요. 거기서는 한국이랑 비슷하고 한국보다 더 심해요. 점심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는 일해요. 점심은 없어요. 점심도 뭐 사오면은 먹고 안 사오면은 그냥 아침 저녁만 먹더라고요. 월급은 많이 주나요? 월급은 다른 러시아 지방 지역보다는 많긴 한데 그래도 한국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모스크바 제외하고 나머진 도시들은 야근 거의 안 해요. 5시면은 뭐 6시면은 퇴근하고 네네. 그리고 되게 편하게 자유롭게 좀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뭐 남자라서는 더 야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문화가 아예 없어요. 예, 그리고 아기가 만약에 아프거나 이러면은 그럼 둘 다 휴가를 내도 되고요. 뭐 여자라든가 남자라든가 2명 중에 1명 되고요. 그러니까 네. 모스크바 제외하는 다른 러시아 지역에는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가사 일 할 수도 있고 아기 봐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핀란드는? 네, 핀란드도 역시 사실 핀란드에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은 뭐 50 몇 분이었죠? 40분이었잖아요. 예. 핀란드는 159분이에요. 남성의 그 가사 시간이. 네. 근데 여자는 더 많았어요. 230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두 명 다 그 정도로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칼퇴근 문화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칼퇴근 문화. 예, 칼퇴근. 예. 그러니까 거기 되게 한 8시부터 4시까지 아니면 5시, 9시부터 5시까지 이런 거 되게 좀 사회 전체적으로 그냥 야근이라는 게 있어도 당연히 수당을 주고 아주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일하고 이 가족을 잘 이렇게 병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한국의 야근 문화도 사실 남자들이 가사 일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직장 내에서의 분위기도 사실 중요한데 직장 내에서도 여자가 이제 좀 가사를 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성들이 이제 뭐 아이가 아파서 연차를 낸다 하면은 좀 이해를 해주더라도 남자가 그런 이유로 해서 뭐 연차를 낸다. 의아한 모습이죠. 네, 약간 그것도? 좀 과연 그게 진짜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나라에서는 충분히 좀 배려가 되는 편인지 어떤가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일단 눈치는 없어요. 남자가 내도 돼요. 근데 러시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랑 비슷한 면이 뭐냐면 남자가 내게 되면은 아내가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을 서문 같은 거 내기는 해요. 근데 눈치는 없어요. 내도는 돼요. 한국에는 사실은 눈치가 크더라고요. 저도 내일 유치원 모임 같은 거 있는데 제가 내야 돼요. 휴가 지금 마이너스인데도 제가 내야 돼요. 엄마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눈치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거기서 눈치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 모임할 때는 엄마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아빠 모임이라고 안 하잖아요. 부모님 모임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저 대신에 남편이 가면 거기서도 이상하게 받아들일까 봐 제가 휴가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눈치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기관도 눈치거든요. 그게 문제죠. 네. 핀란드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일단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부모 중에 한 명이 그냥 그 병가를 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유급 휴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휴가에서 까는 건 아니고요. 예. 돈도 그냥 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그냥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아프니까 오늘 출근하기가 좀 어렵겠다 하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끊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통 한 사람이 계속 내면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때문에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어떨 때는 아빠가 쉬고 어떨 때는 엄마가 쉬고 그리고 회사들도 그걸 되게 존중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몇 년 동안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작을 때, 아주 어릴 때만 그렇기 때문에 좀 대체로 좀 많이 이해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따루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빠가 연차를 한 번 내면 엄마가 한 번 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가사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없죠. 없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핀란드는 일단은 문화 자체가 모든 여자든 남자든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예요. 네. 사실은 한국에는 주부가 많지만 핀란드에서 주부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여기 대학교까지 나오면서 왜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법적인 제도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만 3세 될 때까지 부모 중 뭐 이렇게 반반 나눠도 되고 그 기간 동안 무조건 잘리지 않고 수당을 받으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핀란드 가정에서는 아이가 만 3세 될 때까지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요. 네. 러시아도 사실은 네.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만둘 의미가 없거든요. 애기 경우에는 4년 6개월까지 출산 휴가에 되기 때문에 그 자리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 자리 베끼면 안 되고요. 예. 안 그러면 법원에 가서 또 돈 벌 수 있거든요. 잘 됐네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 중에 한 명이 출산 휴가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럼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비교가 많이 되겠네요. 네, 저는 임신하고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출산휴가 3개월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만두고 애기 조금 키우고 다시 회사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러시아였으면은 그만둘 필요도 없어요. 애기 다 크고 나면은 이제 유치원 보내고 다시 일하면 되거든요. 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부럽긴 한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육아나 뭐 가사 활동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도가 사실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속도가 좀 더디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더딘 원인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문화에서 이제 성역할을 구분짓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좀 이런 성역할 구분하는 거 자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는 모르겠는데요. 뭐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데? 엄청 여기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TV만 봐도요. 광고를 한번 보세요. 네. 뭐 세제 광고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여자가 나와요. 근데 저는 할 말 있어요. 속옷 나오면 왜 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 받고 나서 갑자기 다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속옷 같은 거는 여자 속옷인데 남자 연예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본 적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 예. 여자 화장품도 남자가 광고하고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거는 화장품이 그렇다 치고 근데 사실 이렇게 가사에 이렇게 뭐 세제든 이런 것 관련해서 거의 다 항상 여자가 나오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색깔이라든지 항상 이렇게 아이들의 옷도 이렇게 딱 네. 색깔 맞춰서 이렇게 입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핀란드에서 그렇죠. 일부러 그거 좀 신경 많이 쓰거든요. 거기도 물론 색깔 구분은 없진 않는데 일부러 좀 뭐 초록색이라든지 뭐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약간 중립적인 색깔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남자, 이거는 여자. 되게 좀 뚜렷해요. 저는 명절 빼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도 색깔 이렇게 나눠 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세제도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세제 광고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고 명절 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네, 성 역할 구분 문화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좀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끝으로 그러면 성 역할 구분 짓는 이런 문화 타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나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제 생각에는 성 역할보다는 그냥 가정적인 분위기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따루 씨 말씀하신 거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러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가사 활동 같은 거는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그런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여기 살기 때문에 다 같이 여기 먹고 더럽게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치운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나중에는 그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특히 남자애들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 지방일 같은 거랑 아니면 애기 봐주는 거랑 도와주지 않을까 해요. 네. 성별 역할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분위기. 네. 그리고 제 생각엔 가정도 물론 중요하고 가정에서 이제 아빠랑 엄마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학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핀란드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교과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 수학 교과서 아니면 국어 교과서에 어떤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떤 일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그런 거 되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교사 교육에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이거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게 생기지 않게끔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교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한국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교육적인 뭔가 그 다음에 핀란드도 중학교 들어가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이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하고 설거지하는 거, 뭐 청소하는 거 배워요. 예, 다림질 하는 거 하고 이런 거 남자 여자 둘 다. 예, 왜냐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 독립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자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도 배우지만 집에서 못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또 당연히 남자도 요리를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뭔가 이런 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뭐 남자 입장에서 남자들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맞벌이 부부 집안일 남성은 40분, 여성은 200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두 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그 시간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봅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